푸르름을 한껏 담고 있는 여름산 자락. 경상북도 구미시의 금오산도 수세기 동안 초록의 생기를 뿜어왔다. 금오산은 지금 세찬 계곡물이 왕성한 생명력을 더하는 여름의 한가운데 있다. 새벽녘부터 금오산을 오르는 단단한 모습. 바로 오늘의 주인공 문관희 N씨다. 구미 지점의 문관희 N씨는 매일 출근하기 전 이른 시간 금오산을 찾는다. 매일 와요. 거의 매일 안 빠지고 오는 편이고, 이게 한지는 2014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어요. 아니, 피곤하세요? 피곤해도 왔다 가면 또 딱 풀리기도 하고, 이제 아프기 전에는 좀 더 자주 다녔고, 지금은 새로 한 지가 이제 1년 안 됐죠. 아플 때는 못 다녔으니까. 100kg이 넘는 건장한 체격이었던 문관희 N씨는 자주 갈비뼈가 부러져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2019년 혈액암을 선고받고 엄혹한 현실이 닥쳤다. 처음에는 먹먹했죠. 그냥 암이구나, 이게 무슨 암이지, 처음 듣도 못한 암이니까 무슨 암이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뭐 조직 검사하고 골수 검사하고 최종 뭐 다발성 골수종 혈액암이다라고 들었을 때는 그때도 생소하죠. 무슨 암인지 모르니까. 이제 나중에 우리 친형이 같이 갔으니까 병원에, 향후에 조금 좋아지고 나서 그때 말기라고 얘기를 하더라. 3개월밖에 안 남았다더라고. 준비를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듣게 된 거죠. 집사람하고 같이. 그게 이제 시작이었죠. 지금 내 병을 알게 되고, 지금까지 1년 반 다 돼가 이제 3개월 지났는데, 1년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지금 이 시점까지 오게 된 거죠. 청천벽력 같았던 말기암 진단. 준비 없이 암을 맞이한 후 문관희 N씨는 급격히 몸이 나빠졌다. 그러나 그는 등산을 그만두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산을 찾았다. 점차 건강을 회복하며 삶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영업에 임하는 마음도 마찬가지. 방금 전에 무슨 기도 하셨어요? 원래 저리 오면 기도는 잘 안 해요. 무념무상이라 생각 없이 그냥 전도하고 하는데, 요즘은 이제 남아있는 암덩어리 좀 다 가져가라, 부처님 좀 가져가세요, 그 얘기하고 있어요. 죽음을 준비하고 그런 마음이었죠. 그러다가 좀 살아봐야 되겠다. 강타할 때 하루하루 눈 뜨는 게 너무 행복하죠. 지금 욕심을 다 버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영업하는 입장에서는 고객들한테는 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거. 옛날하고 많이 틀려요. 그런 생각. 매일 삶의 의미를 되새기며 하루를 시작하고부터 만나는 사람들의 삶도 자신의 삶처럼 소중하게 생각하게 됐다. 그는 오늘 신인 육성실에서 암보험 강의를 한다. 자신이 투병 생활을 하니 암보험이 필요한 이들의 니즈를 잘 파악하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어 종종 강의에 나설 때마다 반응이 좋다. 오늘의 주제는 표적항암 약물 치료비다. 오늘 얘기하는 표적항암 약물치료제도 모든 암에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해서 알고 계시면 돼요. 이런 암의 약물치료 알약이에요. 먹는 약이에요. 먹는 약. 그리고 임상을 통과해서 지금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타세바 같은 약들이 있어요. 폐암 환자들한테, 비소세포 폐암 환자들한테 쓰는 건데, 그거는 건강보험 적용이 돼요. 한 달에 15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이게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됐을 때는 한 달에 670만 원 들어갔어요. 실손 들어있으면 만 원. 1년에 5천만 원이죠, 통상.
금방 쓰고 없어져요. 암 진단비를 많이 갖고 있어야 되는 이유를 이제는 본인들 아셔야 돼요. 처음 딱 암이다라는 얘기를 들으셨을 때 가장 먼저 떠올라고 걱정됐던 건 뭐예요? 먹고 살게 해줘야 되는데 내 암 진단비가 내가 얼마 들어있지? 이것부터 막 보게 되고 그래가지고 막 실망을 많이 했어요. 아, 내가 보험하는 놈이었는데 왜 암 진단비를 내가 왜 이거밖에 안 넣어놨지? 많이 안 넣어놓으셨어요? 넣긴 넣는데 이게 이제 설계사들이 보통 보면 좀 더 좋은 게 나오면 갈아타기도 하고 그 시기가 1년이 안 되다 보니까 변경한 지 이제 뭐 받는 것도 반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한숨을 진짜 서울대 병원에서 많이 내셨어요. 그래서 똑바로라도 해야 되겠다. 앞으로는 좋아지면 그 생각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 당시엔. 그리고 지금 오늘 본인들의 암 진단비가 얼마 있는지 다시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남일이라 여겨지지 않기에 한마디라도 더해주고 싶다. 보험 설계사는 유명한 명의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환자로서의 경험과 삶이 담긴 강의에는 그가 어떻게든 전하고 싶은 진심이 담겨 있다. 형요. 오늘은 정기검사를 받기 위해 서울에 가는 날이다. 몸이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시한부 선고를 받았던 만큼 경계를 늦출 수는 없다. 투병 초 서울에 가는 날은 지옥이 따로 없었다. 지금 대합실에서 그냥 이렇게 걸어 올라왔잖아요. 주차하고 여기까지 오는데 한 40분 걸렸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못 걸으니까 잘. 서울 수서역에 내려야 되는데 대전역에서부터 준비해요. 내리려고 하면. 30분 걸리니까. 넘지 못할 산을 앞에 둔 것 같았던 그때. 이를 악물었던 운동과 치료를 통해 지금 이렇게 걷게 된 것도 기적이다. 일상생활이 되게 소중해요.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그렇고 뭐 누웠다가 일어나는 것도 그렇고 누워서 잘 수 있는 것도 엄청나게 큰 행복이고 기차를 타고 내리고 뭐 이런 것도 엄청나게 큰 행복이라는 건 안 아파보면 몰라요. 일상이 곧 고통이었던 시간을 겪은 후 그는 사소한 생활의 소중함을 느끼기 위해 자주 걷는다. 고역이었던 걸음걸음이 이젠 행복이 되었다. 그에게 암은 삶의 틈에서 보통의 행복을 느끼게 하는 골짜기였다. 병원에 갈 때마다 그는 그 깊은 골짜기를 들여다본다. 병원에 들어설 때마다 마음의 납덩어리가 내려앉는 것 같다.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진료실로 걸음을 옮긴다. 한 달 만에 뵙습니다요. 네. 보세요. 이 부분 차이가 좀 나죠. 여기 보면 다발성관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요. 뻥뻥뻥 뚫린 거 보이시죠? 네네. 여기 보이죠? 좋아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잘 보여요. 아유, 우지 훌륭하시죠? 우지 훌륭하시죠? 네. 치료 잘 받고 계십니다. 훌륭하십니다. 보통은 이 정도면은 상당히 경과가 나빴을 걸로 예측되는데 최초 받을 때 의지가 훌륭하셔서 지금 뭐 1년 이상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네. 훌륭합니다. 지금 오늘 검사 결과 보고 내가 수치 보고 내가 어떻게 할지 좀 얘기를 해줄게요. 네, 알겠습니다. 2.5까지 빨리 떨어져야 되는데. 그럼 내가 약을 끊고 좀 경과 좀 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2.5가 떨어지면 원장님 약을 끊는. 지금의 상태가 계속된다면 약을 끊을 수도 있겠다는 진단에 표정이 밝아진 문관희애 씨. 노심초사했던 마음이 한시름 놓인다. 진료 후 다른 병원에서는 손 쓸 수 없다던 그에게 용기를 주었던 선생님을 찾았다. 병이 주는 깨달음이 있잖아요. 있죠. 예, 평상시에 그 생과 사를 오가는, 그러니까 평상시에 내가 환자인 줄 모르고 살 때는 생이고, 내가 병원에 올 때는
거의 4일 생과 사일 기로에서 오시는 거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원래도 그런 분이시지만 이 고통 역경을 통해서 본인이 더 멋있는 사람으로 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원장님 그러시더라고. 응. 잘 받고 있다고, 훌륭하다고 이런 얘기 해주시네. 네, 그쵸. 칭찬 받으셨어요? 진짜 받았어. 네. 나한테 안 들고. 막다른 고비를 넘기고 찾은 웃음이 하루하루 순간들을 더없이 빛나게 해준다. 그날 오후 아, 그리고 야채로 좀 뜯어봐. 알았지. 문관이엘 씨는 투병을 시작하면서 집에서 직접 채소를 기르기 시작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운동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식단에 공을 들였다. 완전히 유기농이잖아. 아무것도 없거든. 아내도 그도 건강식에 대해서 준 전문가가 다 됐다. 콩 거의 콩. 밥에 반은 콩이에요. 내가 일할 때 좀 흰밥 많이 먹은 적이 있었어요. 예. 내가 잘 일을 많이 오래 하다 보니까 좀 흰밥을 좀 많이 해먹더라고요. 이제 자꾸 하기 어렵거든요. 이제 조절하기가. 예. 거의 이제 아프고 나서는 거의 콩밥 위주로 많이 먹었어요. 계속 콩밥. 흰밥은 아예 안 먹고요. 예. 옛날엔 안 드셨어요, 이런 거? 옛날에는 거의 육식이고 뭐 그랬죠. 햄, 소세지, 고기랑. 급하니까 그런 거를 많이 먹어. 냉동식품. 아내의 감독하에 시작된 건강밥상. 무슨 국이요? 여기 다슬기국이라고 들깨 들어가고 다슬기 들어가고. 땡큐네, 땡큐. 약식 동원이랬던가. 건강한 음식이 치료의 첫걸음이라는 생각으로 시작된 아내의 상차림은 맛도 일품이다. 아내 정심 씨가 문관이엘 씨를 살뜰히도 챙긴다. 내가 일하다 거의 자기 잘못 챙겨줘가지고. 일하느라 자꾸 못 챙겨주셨다고 그러는데 잘 챙겨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뭐 열심히는 해요. 열심히는 하는데 그래도 그때는 내 책임이 있지 않을까. 어떤 책임이요? 잘못 챙겨주는. 왜냐면 이제 밖에서 아유 자꾸 눈물이 나. 그래서 잘 안 우는데 이 얘기만 하면 이상하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별로 이제 내세가 좀 잘 안 하려고 하는데. 고락을 함께하는 인생의 동반자이기에 아내는 남편만큼이나 곁에서 속을 끓였다. 근데 왜 내만 건강한 것 같고 내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암 끓다는 소리 듣고 정말 1년 동안 여기만 시켜 있었어요. 음식이라든지. 그래서 뭐 이렇게 도와주고 나서는 고맙다 하더라고요. 근데 원래 당연히 해야 되는데 고맙다 소리니까 미안하다 미안하다 해야 되나. 남편이 그 마음을 모를 리 없다. 사람이 이렇게 한번 아프거나 좀 약간 죽을 고비를 한번 넘기면 좀 소중한 걸 다시 깨닫게 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한마디를 해도 이제 식구들이지만 생각을 하고 하게 돼요. 지금도 아침에 눈 뜨면 오늘은 눈 떴네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집에 큰애는 군대가 있어요. 군대가 있고 작은 애는 고등학교 1학년인데 저 때문에 이 두 아들이 고생을 많이 했어. 그게 좀 되게 미안해요. 뭐 두 아들이 어떻게 고생하셨나요? 작은 놈은 이제 시험을 망치고 눈물 나네. 큰 놈은 방학을 저한테 다 반납했어요.
그게 좀 제일 미안했고. 이제 와이프한테는 서울 왔다 갔다 하면서 힘든 거 보여주기 싫으니까 혼자 이제 뭐 힘들어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내분한테 미안하죠.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물론 돈도 벌어야 되지만 가장인데 이제 책임을 져야 될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더 살아야 되는데 이게 좀 컸어요. 그래서 악착같이 운동을 했고 이제 그거 다 갚아야죠. 이제 건강해져가지고. 가족에게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 같아 문관일 씨는 마음이 괴로웠지만 가족은 변함없이 그에게 의지가 되어주었다. 오늘 뭐 게임 많이 했어. 역경을 나누었으니 이제는 행복을 나눌 차례다. 평상시에 자꾸 나 빨리 죽으면 이런 말 하지 마라 하면서 나는 그런 생각 한 적도 없으니까. 알았어. 자기 좀 나한테 더 좋지 뭐 새 출발하고 했지만 네 나도 가면 안 돼요. 오래 살아봅시다. 그래요. 농담 속에서도 숨길 수 없는 진심이 슬며시 드러난다. 문관일 씨는 아프고 나서야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의미 있고 행복함을 깨달았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도 산을 오르듯 새로운 마음으로 정성껏 살아낸다면 한 발 한 발 오른 산 아래 풍경이 펼쳐지듯 인생의 절경이 눈앞에 펼쳐질 것이다. 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산이 그곳을 오른 사람에게만 다채로운 모습을 드러내듯 우리의 인생은 의지를 가진 사람에게 놀랍도록 새로운 순간을 선물한다. 비가 좀 많이 올 때 금산에서 볼 수 있는 세류폭포라고 해요. 세류폭포가 좀 가늘게 내린다고 해서 올주 운이 좋네요. 운이 좋죠. 지금 장마철이라 요즘은 계속 볼 수 있어요. 원래 이렇게 운이 좋으신 편이세요? 제가 운이 안 좋은 거지 병이 왔으니까. 운이 좋은 건 아닌데 이제 운 좋게 만들려고 제가 나와서 앞선 사람들한테 희망의 아이콘이 돼야 돼요. 그게 이제 제 꿈이에요. 깊은 고개에 빠지고 나서야 삶의 고도를 알아볼 수 있었다. 그는 이제 두렵지 않다.